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잔혹성, 무감각과 그 결과라는 글의 한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잔혹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 자료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이 자료를 보면요, 잔혹함이 단순히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해요. 오히려 그 진정한 감성, 그러니까 타인의 긍정적인 감정, 사랑이나 조화, 공감, 이런 것에 대한 무감각함, 일종의 차가움에서 온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오늘 저의 목표는 바로 이 자료에 나타난 잔혹성의 여러 모습들, 그리고 그 결과까지 한번 이해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자료에서 말하는 잔혹성,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이 자료는 잔혹성을 주로 사랑, 조화, 공감 같은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 뭐랄까 좀 차가운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수성이 부족해서 이런 긍정적인 현상들이 가진 어떤 정신적인 깊이, 이걸 잘 모른다는 거죠. 때로는 너무 지적으로만 생각하고 이 감정적인 측면은 배제하려는 경향, 거기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좋은 것에 대해 느끼지 못하는 거, 그것 자체도 잔혹함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자료에 예시가 있었죠? 그 부자랑 가난한 사람 이야기. 저 그게 좀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아주 핵심적인 예시 중 하나인데요. 모든 게 풍족한 부자가 있었죠. 근데 굶주린 이웃이 와서 빵을 좀 달라고 하는데 아예 주질 않고 오히려 게으르다고 탓하는 거예요. 자료는 바로 이런 냉담함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부라는 것이 사실은 우주적 섭리에 의해서 잠깐 맡겨진 거다, 이렇게 봐요. 우주적 섭리요. 아,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공정하게 나눠야 하는데 자신의 무지나 탐욕 또 잔혹함 때문에 이걸 제대로 못 쓴다는 거죠. 이 부분이 진짜 좀 생각해 볼 지점 같아요. 그 자료에서 또 다른 가난한 이웃은 자기한테 얼마 없는 빵도 나누는 모습이랑 딱 대조시키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자의 공감 부족을 확 보여주고요. 근데 이런 좀 수동적인 냉담함 말고요. 음? 혹시 더 적극적인 형태의 잔혹함은 없었나요? 그 마부 예시 같은 거요? 네, 있었습니다. 그 마부 예시가 바로 격분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그런 적극적인 잔혹성을 보여주죠. 막 힘겹게 짐술에 끄는 말들을 그냥 무자비하게 때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자료가 강조하는 건 자신의 방어할 수 없는 존재, 특히 동물에 대한 이런 폭력은 미래에 이걸 원인의 세계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아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인의 세계요? 그게 뭐 카르마 같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뭐 정확히 명시는 안 하지만 네,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결과나 파급 효과가 따른다. 특히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어쩌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하는 폭력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이게 혹시 가족 안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나왔나요? 그 타자기 예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버지가 타자기를 치우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그걸 만지다 망가뜨린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격분해서 아이들을 때리는 경우예요. 여기서 자료는 아버지가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아이들의 건강에 진짜 심각한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그런 잔혹함을 보인다고 지적해요. 그리고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결국 미래에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치를 거다, 이렇게 경고하고요. 결국 이 자료를 보면 잔혹함이라는 게 종종 자기 자신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타인에 대한 공감이 부족해서 생겨나는 거다. 이렇게 보는군요. 근데요, 모든 차가움이나 냉정함이 다 부정적인 건 아니라고도 하지 않았나요? 좀 다르게 봐야 하는 상황도 있다고? 네, 맞아요. 그 점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자료가 특정 역할을 수행할 때 필요한 뭐랄까 적절한 냉정함 같은 건 좀 구분해야 한다고 말해요. 예를 들면 도축업자나 사형 집행인 같은 분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보이는 어떤 감정 표현의 부재,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군인이 전쟁터에서 의무감 때문에 혹은 뭐 특정한 동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싸우는 경우, 때로는 증오심을 가지고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좀 다르다는 거죠. 심지어 그 마법사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감정적인 것에 대해서 잔혹함을 쓴다. 이건 좀 독특한데요? 네, 그건 조금 비유적인 예시인데요. 감정에 너무 휘둘리기 쉬운 마법사가 있다고 할 때 자신에게 해로운 어떤 감정적 영향력,
이런 것에 맞서기 위해서 일부러 차가움이라는 특성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시사하는 거죠. 뭐랄까 물의 얼음 같은 본성이랑 연결짓기도 하고요. 일종의 방어 기제처럼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역할 수행이나 자기 보호 차원에서의 냉정함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잔혹한 거는 좀 결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 자료는 결국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런 부정적인 형태의 잔혹함, 그 무감각함,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하나요? 네, 해답은 그 반대되는 특성, 즉 감성, 영어로는 sensibility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아름다움이나 예술, 특히 음악 같은 거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 또 다른 긍정적인 감정 상태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이런 경험들이 내면에 있는 그 차가움을 극복하고 타인과 조화롭게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고 보는 겁니다. 네, 오늘 잔혹성, 무감각과 그 결과 발췌문을 통해서 잔혹함에 대한 이 자료의 관점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단순히 남을 해치는 행위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에 대한 차가운 무관심, 그리고 그게 때로는 격렬한 분노로, 또 어떤 때는 특정 역할에 따른 냉정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까지, 결국 공감과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고 또 잠재적인 미래의 결과까지 동반한다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역시 진정한 감정적 연결, 그리고 조화에 대한 이해, 이게 잔혹함에 대한 해독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도치 않은 차가움이나 아니면 격렬한 잔혹성, 또 역할에 따른 냉철함, 이걸 구분해서 보는 자료의 시각도 상당히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왜 오늘 이야기 흥미로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특히 방어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잔혹함이 우주적 섭리나 원인의 세계와 연결되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동, 특히 무심코 드러내는 차가움이나 어떤 순간적인 분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이 생각,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